안녕하세요. 주식영웅입니다.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에 제일 특허가 뭐냐면 이제 100만원 계좌잖아요. 이제 100만원 계좌. 이제 100만원 계좌 갖고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그죠? 그리고 꼭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단 어떠한 계좌의 운영, 그리고 손해를 보면 어떠한 기준의 추가, 그죠? 그리고 손해를 보면 그러니까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법을 모르시니까 제가 같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대응을 했고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진짜 잘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이거를 통해서 보다 귀중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알차다 했던 것도 이거가 기준이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거 없어요. 손해만 많이 봤네, 손해만. 아직 밀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25일이잖아요, 그죠? 손해만 본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개당 한 종목 세 종목이 있어요. 이제 이따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마이너스 뭐 1%도 있고 마이너스 한 2%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세 종목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 돼 있네요, 이게. 이것도 이제 원래 오늘 부품 금을 안고 매매를 했었어요. 오늘 매매할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매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말씀드리려면 이제 3월 4일부터 25일까지는 우선 이제 2.3%, 2.03%의 이제 수익을 갖고 있다. 예, 요 정도? 요 계좌 운영에 대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종목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매매가 없었으니 오늘은 무슨 매매를 했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종목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TSE는 이게 오늘 안 왔어요. 예.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예. 이게 안 왔어요. 전체적인 한번 차트를 또 이제 파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도 좋고 또 좋아도 하시니까 이제 파동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치 같은 거라든가 이제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거죠. 이거 정배열, 그죠? 정배열 크게 봤을 때 이거 정배열 시작이었구나. 여기 역배열이었고, 그죠? 정배열 시작, 그죠? 요 정도만 우선 아시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볼게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시작은 있었는데 출발점이 없었어요. 근데 예, 올라가는 거죠.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항상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과 기준봉이 발생됐을 때의 그 방향성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향성. 이 확률이 더 높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그죠? 확률. 그래서 이제 우선 시작점과 이제 출발점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파동으로 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이 제일 깊었으니까, 예, 고점 대비 저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정도에서의 요 정도 폭에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 밑에를 본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본다는 거냐 하면 이 깊이보다 좀 더 깊은 데에서 더 깊어야지 깊은 반등에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얘기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저는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따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네. 나왔죠. 이거는 무슨 반등이냐면 같은 라인에서 반등이에요. 아까 여기 두 칸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한 칸, 두 칸에서, 그죠? 예, 같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이제 기다렸던 건데 안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는데 딱 보면 또 얘가 아마 이게 좀 이 폭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좀 더 넓어졌죠, 이 폭이. 그죠? 음, 볼게요. 계속 같은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땅땅땅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보지, 행보. 음. 얘는 이제 보면 원래는 여기까지 와야 되지 요 위에서 찍고 예, 여기 위에서 좀 찍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여기가 또 파동이 또 나왔어요. 이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을 또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또. 잘 보세요. 하시는 뭐 파동을 그리는 법을 잘 보시면 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만약에 제가 한다 하면 여기서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너무 작게 했네.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 여기 왔네. 여기 1차 매수하는 거예요. 아, 딱 찍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폭을 얼마만큼 폭으로 하냐면 이 정도 폭 갖고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지요. 그죠? 딱 찍어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네. 그죠? 이게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폭이 넓기 때문에. 네. 발생됐네. 그죠?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에요. 이게 한 달, 두 달, 보기만 해도 벌써 네 달, 네 달, 다섯 달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몇 프로 폭이냐면 62%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폭이 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폭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폭이 너무 그 폭이 너무 넓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또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의 폭으로. 아셨나요? 예. 그러니까 큰 폭은 이걸로 보지만 세부 폭은 요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만 가지세요. 느낌. 그러니까 너무 폭이 크면 이걸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진행하기가. 그래서 이제 좀 작은 폭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목표가를 이 정도로 이제 목표가 같은 걸 설정할 때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이 정도로 본다. 예. 그래서 위치는 한 이 정도고 이 정도 폭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폭 계산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죠? 여기서도 대충 보면 여기서 찍고 뭐 비슷하게 이게 움직이죠. 예.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면 벌써 저점 찍고 고점 찍었네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예. 크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뭔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 파동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 누군가 하는 거하고 이게 다 틀려요. 이 폭이라는 게. 근데 얼추는 맞는데 예, 비슷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틀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는 거지. 이 파동 자체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파동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폭이 되게 중요해요. 파동폭. 이 폭이 그러니까 폭만 제대로 구해도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건 이 폭으로 봤지만 또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는 무슨 폭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기준폭 나왔잖아요. 이 폭을 보잖아요. 종가 대비 시가. 얘 4등 분선, 그죠? 이 폭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 폭, 그죠? 크게는, 크게는 어떤 폭을 봤냐면, 아까, 보면은, 이만큼의 폭. 크게는 이만큼의 폭을 봤지만, 또 중간에 요 정도 반 정도를 쪼갰잖아요. 이 정도로, 너무 크면 이 정도로 쪼개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은 요 정도 폭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흐르냐? 요런 게 쌓여가지고
요런 게 되고요. 요런 게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요. 그래서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면 시작점이 여기였어요. 그죠? 정별 시작점이 발생됐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매도, 어디죠? 예, 목요일 날, 예, 출발점이 발생된 그러한 봉이죠. 방향성이 잡혔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거겠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할 때게, 그러니까 자리가 저게 좋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겠습니까? 이게 1차 조정 자리입니다. 1차 조정. 또 지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시세의 초입이 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TS2는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치가 좋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파동 그랬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동이잖아요. 그죠? 한 파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훑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밑에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월도 보면 딱 보면 먼저 이제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정배열 구간이 어디였고 역배열 구간이 어디였으며 다시 정배됐나 안 됐나 위치가 어디지 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태 이제 발생했던 것 중에 최고의 거래 대금과 최고의 거래량이 발생됐죠. 3월 21일 날 여기 봤을 때 시작점이 발생됐고 정배열 시작점이 발생됐고 기준봉이 발생되면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의 초임이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이 자리가 초임이었구나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아냐? 이러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이제 플러스 시켜서 이제 더 아는 거고 또 이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120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여기에 골드크로스 돼서 시작점이 발생해서 출발점 빵 하고 나왔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기준이 딱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배열하고 기준봉이 나오면 이 출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가 자꾸만 이렇게 못 올라가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또 추가를 또 몇 개를 더 하시면 추가를 좀 더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어떠한 승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뭐 기준봉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이런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위치가 참 좋고, 이러한 걸 나는 본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자기만의 비법일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근데 저는 그냥 다 여러분들 오픈을 했잖아요. 저도 아끼는 거였어요, 이게. 예.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이 정별 되고 나서 이렇게 빵빵빵 가면 기준봉이 발생이 되면 올라간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저 또한 아끼는 거였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확인했냐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확인했겠어요, 제가. 그죠? 기준봉 매매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기준봉 매매 하다 보니까 이게 보였던 거예요.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또 되게 놀랐어요, 제 자신이. 예. 어마어마한 걸 한 번씩 얘기하자면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 것처럼 되게 좋았던 일이 많았어요. 주식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본인이 찾아가지고 노력해서 확인된 것 같으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 진가에 대해서 되게 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걸 더 만들려면 플러스 추가 알파를 더 하시면 돼요. 기준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예. 저는 요 정도까지만 이제 가르쳐 준다. 예. 아셨나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위치는 자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파동을 한번 볼까요? 딱 보면 얘가 제일 깊네요. 그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쫓아가면 또 돼요. 여기서부터 한번 쫓아가 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쫓아가 볼까요? 매매한 것도 없는데 뭐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럼 난 이 두 손에서 매매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올라간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보다 더 깊은 놈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더 올라가네. 뭐지?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만 매매해야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안 올라왔어. 이거는 뭐냐면 같은 타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같은 타점에서. 안 나오네.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요. 예. 그러면 타점이 약간씩 바뀌었잖아요. 약간 더 깊어졌네요, 여기서. 그래서 약간 더 깊어졌기 때문에, 파동이 약간 더 깊어졌기 때문에, 약간 더 저도 이제 여기 좀 더 길게 잡는 거죠, 파동을. 그래서 난 여기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매도 됐네, 그죠? 그리고 나니까, 또 파동이 또 바뀌었어. 어떻게? 요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좀 더 깊어졌죠, 파동이. 그럼 난 여기서 매매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안 내려오네? 그러면 쫓아갑니다, 이렇게. 좀 더 올라갔어요. 좀 쫓아가요, 이렇게. 고점만 깨도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네. 에헤이. 되게 센 애인가 봐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거점 찍다가 올라갔죠, 거점, 그죠? 뽕 찍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되냐? 또 파동이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죠? 파동. 파동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매매? 여기서 두 개에서 매매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가면서 또 쫓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쫓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파동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길어지네요. 그죠? 그럼 어디서 매매?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이 또 가네. 그럼 왔네. 1차 매수. 1차 매수인데 확 밀렸죠? 음. 그럼 이 폭에서 매도니까. 자리가 왔나요? 예. 거좀 왔네, 그죠? 여기서. 예. 몇 프로 못 먹었어, 그죠? 몇 프로 먹었죠?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한 2.6% 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또, 난 그래도, 난 이거 5분 또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안 왔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또 얘가 이 상태에서 높아졌어요, 이게. 주기가. 아이고야, 끝까지. 아이고야, 이게 안 된다, 그죠? 다시. 주기가, 앞에를 좀 조그맣게 그래야 되나? 아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너무 또 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었죠 예. 여기서 매수가 되는 거죠. 1차 매수. 또 떨어졌어. 근데, 요 정도 폭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동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밀려도 겁먹을 건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통통 치다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죠? 이 파동이 맞는 거겠죠. 그럼 또 요 저점에서부터, 그죠? 또, 여기 저점 찍고, 고점, 여기서 딱 찍고 끝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두 개,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그죠? 네 개? 네.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잘하면. 그러면 또 웃긴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뭐 매물대 이 선하고 또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웃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예, 뭐 그런 진리가 있다.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뒤에서 매매를 안 하냐면 예전에 했지만 이게 기간하고의 싸움이에요. 예. 기간이 좀 걸리니까 좀
빨리 치고 빠지고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만약에 뒤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비중을 더 쪼개는 거죠. 여기다가 2, 30% 넣었다가는 큰일 나요. 자기 자본이 묶여버리거든요. 10%도 넣기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자기 비중에. 5% 정도 넣어야 되나?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매매를 해봤었어요, 옛날에. 저는 파동 매매를 했으니까. 네. 우량주 갖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파동으로 한번 쫓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됐는데, 목표가는 뭐 한 이 정도, 아까 이 정도 나왔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매매를 했죠. 15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요 정도? 예, 위치가. 예. 첫날은 매매가 안 됐죠. 이제 오늘 매매를 쓴 거.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오늘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또 내일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또 잘못하면 여기서 또 손실이 좀 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래도 기준대로 손실을 쳐야 됩니다. 예. 손절을 쳐야 돼요. 이거 기준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소액 갖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해야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소액 갖고 하라는 이유가 어떠한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손절도 한번 쳐보고, 예. 그러니까 손해도 좀 봐보면서 이제 매매를 한번 이래저래 대응을 해보라는 건데, 막 수익을 내려고 그래, 자꾸만. 예. 수익 백날 내면 뭐합니까? 대응 한번 잘못하면 그거 다 말아먹는데요. 그래서 수익 내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자전거도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고, 그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에도 먼저 넘어지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다 안 좋은 걸,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걸 먼저 배우고서 이제 진행을 하듯이 얘도 똑같아요. 주식도.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잡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해볼 줄 아셔야죠. 그죠? 수익 나면요, 좋죠. 수익 나면 좋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1% 먹기가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1% 먹기가. 여러분들, 그죠?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저번에 그 올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 1% 먹기가 어렵다. 예. 어떻게 보면 월 100%를 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올규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두 올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매수 종목에 여기 보이시죠? 예. 매수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3월 21일 것까지는 어떻게 보니까 뭐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3월 22일 날 보면 4개의 종목이 발생됐어요. 기준봉이. 여기 보이시죠? 뭐 대우 위니아부터 이제 보자면 오늘 대우 위니아는 매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단기 가열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는 게 단기 가열이에요. 이 30분마다 하나씩 점이 하나씩 찍을 거예요. 이게 30분인 맞죠? 30분. 예. 1시간 아닌데 30분인데 1시간마다 점 찍혔네. 30분 맞네. 30분. 예. 30분마다 이 점이 하나씩 찍혀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해요. 이런 단기 가열 종목은 안 합니다. 그래서 패스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또 보면 파동으로 봐야죠. 파동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들. 볼게요. 그러니까 뭘 보자 이걸 떠나서 이렇게 흐르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 만들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그 깊은 뜻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예. 이것 또한 파동 또한 솔직히 이것 또한 여러분들 오픈하기 싫었게 이게 좋을 건 아니었어요. 이게 굳이 이걸 오픈을 이것도 아끼는 거. 예, 제가 파동 이거는 아끼는 건데 뭐 어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주는 거죠.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 깊이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보면 아이고 이렇지. 거좀 보면 이렇게 거좀 왔다 갔죠. 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또 말씀드리지만 또 파동이 또 커지죠. 어떻게? 요렇게 그죠? 그 상태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같은 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니까. 저는 이쪽을 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나든 안 나든 얘는 어쨌든 이 정도의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거를 봤을 때에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계속 그죠? 계속 좀 보이죠? 예. 같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 여기서 매매를 했네. 그죠? 1차 매수했고 2차 매수했고 쭉 빠지네요. 어? 음. 그래서 이제부터 쫓아가는 거죠. 음. 이게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면 이게 그러니까 기준을 잘못 세워서 이걸 하게 되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요 정도, 요 정도. 더 밀리네, 그죠? 얘는 손실이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음. 여기서 매도를 쳤어. 그러면 중심값이 이 정도니까 이거는 많겠다, 그죠? 한 5% 정도 손해봤네, 그죠? 그리고 보면 또 웃긴 게 뭐냐면 한 두 가지, 두 정도, 그죠? 요 정도. 타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폭이 이 정도 폭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갔네. 이게 너무 앞에 봤구나.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손절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어. 앞에 거 깊이가 또 이 정도잖아요. 그럼 이 정도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쫓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니까 지루할 수는 있지만 한번 봐보세요. 흐름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1차 매수가 됐네요, 그죠? 매도가 되겠다, 그죠? 왜냐면 이 폭대로 움직였으니까. 다시 또 잡고. 이렇게. 요거 2차 매수까지 됐네요.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예. 이거는 기간도 기간이고, 봐봐요. 기간도 엄청나고, 손해도 손해고. 음.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면서 어떨 때에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빠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린다고요, 주식은.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주식 자체가. 그래서 지금의 위치를 그렇게 쭉 밀리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서 지금 위치를 보자면 지금은 요날 심 한번 쓰고 시작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위치가 높아요, 위치가 높다고. 위치가 높아가지고 이 고점을 못 뚫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기준에 맞는 게 나왔으니까, 그죠? 기준에 맞는 게 나왔으니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 아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배고프다고 고픈데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밥을 먹는 것처럼 이게 표현이 맞나? 예. 추우면 잠바를 입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매매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오늘 왜 매매 안 했냐면 단기 가열이니까. 그래서 매매를 안 했던 겁니다. 예. 되게 지저분하네요. 밀리는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길게 밀리네. 그래서 이제 됐고 보령제약. 뭐 보령제약은 뭐 이렇게 보니까는 그거네요. 그죠? 음, 보면 보자 이렇게 어떤 박스권이죠. 뭐 이거 박스권. 이렇게 해야 되나? 음.
자체가 모양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지금 이 고점 이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박스권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점. 근데 요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면 하실 때 여러분들 걸로 만들라고는 하시되 이걸로 해서 이걸로 기법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또 기준이 또 있어야 돼요. 기준봉을 매매하기 위한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 파동 매매를 하고 싶다면 기준봉에서 하셔야 돼요. 기준봉에서 분봉을 보시고 분봉의 흐름을 보시고 거기서 파동을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했던 그 기준봉 다음날에 그 두 번째 봉의 흐름을 첫째 날에 이 봉의 흐름을 보고 그 파동을 잡고 매매를 하든가 그래야지 기준봉 매매 그래야지 좀 깔끔할 수가 있어요. 매매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봉 매매를 안 하고 파동 매매로 이렇게 전향이 될까봐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이제 폭 갖고 네. 요 정도의 이제 요 저렇게 이렇게 뭐 중간 폭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저점 고점. 더 짜게도 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에 따라 달라져요. 바뀐 거예요. 저도 매매가 하다 보니까 이 매매가 저도 이걸 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겠는데 제가 이 매매를 이 파동 매매를 했잖아요. 이것보다는 기준봉 매매가 이게 헐 좋다. 예. 기준봉 매매가 최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죠. 하하만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선 그렇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를 보세요. 하하만님. 이게 제 그 유튜브예요. 이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제가 편집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갖고 편집을 해요. 편집을. 그래서 딱딱 강의 내용만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요. 이렇게 잡담한 건 안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잘 좀 한번 하하만이 들어보시려면 하신다면 기준봉 매매를 하신다면요. 여기 기준봉 바로 알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그러면 기준봉으로 시작하는 기초부터 해서 여기가 총 비중 조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0분 정도 강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30분 정도를 보시면 그 하하마님께서 지금 아예 모르시는데 2시간 30분 정도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관심 종목을 뽑을 수가 있어요. 관심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날 매매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매매 타점, 그러니까 지금 4등분선을 이제 긋거든요. 여기 기준봉단 나오면 시가 대비 종가에다 4등분선을 긋는데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걸 보시면 제가 어떤 매매를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시냐면 뭐 다른 것 없고요. 예. 뭐 고날 이제 업로드한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보이시죠? 날짜별로 매매 일지인데 예. 이 안에는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매매했고 종목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걸 만약에 제 강의에 못 오시면 이거를 이제 이걸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에는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무편집 그걸 올렸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예, 별 의미가 없어요. 괜히 2번 올리는 꼴이 돼가지고, 이거는 아프리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냅둬 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금요일 강의, 이제 요번부터 아예 그냥 금요일 강의라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실 분은 빨리빨리 보시라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이 유튜브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 영웅을 똑같아요. 여기 이름이 주식 영웅 적혀 있잖아요. 주식 영웅을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 꾹 누르시면 돼요. 예, 강의는 월수금 9시에 합니다. 보령 제약이 위치가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전고점이 산이 있고 뭐 그래서 얘가 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박스권에서 그 얘기예요. 박스권에 있는데 그 박스권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 박스권 돌파해서 새로운 박스권 형성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 그 자리다, 위치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위치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보령 제약 딱 봤을 때
어쨌든 저쨌든 보면 제일 많은 거래 대금과 제일 많은 거래 대금과 제일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날 보령 제약이. 그래서 사선을 걷는데 예, 지금 매수 1차 매수까지 된 거죠. 대봉 LS 얘도 보면 위치가 여기 보면 그죠? 딱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위치냐면 얘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위치예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지금. 위치가 예. 뭐 파동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위치가 그리고 120선 각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턴의 조건이 이제 턴이죠 턴. 턴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턴, 그죠? 그런 턴의 위치가 요건이 이제 충족해졌다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대봉 LS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 와중에 또 대봉 LS는 사선을 긋잖아요. 그죠? 보이죠? 요 두 라인에서 매매한다 했는데 요즘 1번 매매했죠? 예, 1차 매수는 한 거예요 벌써. 매매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크게 보세요. 그러면 얘가 위치가 이게 보여요. 하락 위치. 전체적인 저점은 여기지만 예. 어렵게 보지 마세요. 항상 쉽게 자기만의. 그러니까 제가 파동을 그린다 해서 파동대로 보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저점을 깼냐 안 깼냐를 보셔야 돼요. 요런 거를. 요 앞전에 있는 저점을 깼냐. 예. 그러면 아 자리가 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구나 파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트. 얘 같은 경우는 요때 한번 요때 요 위치를 보면 이제 하트를 보자면 위치를 보면 그죠? 요때 단기 정배에 나왔고요. 요때 단기 정배로 시작점이 나온 거예요. 그죠? 시작점 출발점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보면 아이고 빡하네. 예.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는 거죠. 출발점이 출발점을 이제 보려고 그죠? 시가가 7%네. 근데 어쨌든 힘을 줬잖아요, 그죠? 예. 힘을 준 봉이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 거래량 거래량 빵빵 나오고 힘이 있는 놈이 나왔으면 올라간다, 그죠? 올라갑니다. 라고 확률이 더 커지니까. 꼭 제 기준봉이 아니더라도, 그죠? 또 나왔어요. 이제 제 기준봉이 나온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 저는 아, 지금부터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힘은 줬지만 이때는 너무 높게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아 이게 진짜 시작점이다라고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 왜냐하면 제 기준은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은 아니야. 힘만 있으면 돼. 이게 시작점이 해도 돼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시작점이 여기 나왔고 출발점이 딱 나왔는데 그러면 얘가 얼마큼 올라갈 거냐를 갖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거 혹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갖다가 요쪽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점이 나왔어.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일 때 윗꼬리를 위점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봐주세요. 음. 이 고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120이고, 그죠? 22, 이게 22이고, 여기 시작점이 나와서 출발점이 빡 나왔어.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얘가 저기 출발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이 나오면 어디까지 보냐면 이 고점까지 딱 보거든요. 음. 이걸 돌파했냐, 안 했냐. 이 돌파했으면, 아, 시작점 나와서 역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얘가 꼭 2차까지 올라가야지 야 역시 얘는 시작점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저는 안 하고요. 고점만 찍고 내려와도 아 얘는 시작점이 맞고 얘는 돌파를 해서 내려왔어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어디 갔대?
여기가 시작점이 발생되고, 만약에 얘가 기준봉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가 기준봉 발생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확률적으로, 이런 게 나왔을 때게, 이 돌파한다고 확률이, 만약에 예를 들면, 계산해봤더니 90%가 돼. 그럼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샀던 간에 목표가를 여기를 둘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든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사선을 걸어서 요 한 입 먹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의 단기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서 안 해요, 그 짓을. 음. 뭔 말인지 아셨으면 아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리가 이런 자리니까 정배열에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리고 진입이에요, 진입. 그러면 이 고점을 안 뚫겠냐고 한 번은. 기준봉이 고점을 윗꼬리봉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고점을 내가 시작은 그 다음날 첫째 날 봉이 여기서 나오지만 얘가 이렇게 하다 뽕 찍고 안 내려오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예를 들면 생각 자체를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 확률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검증을 했더니 확률이 90%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샀어요. 그럼 뭐하러 팔아요? 기다릴 수 있지. 예를 들면 50% 매도 내가 원하는데 나머지는 여 고점에서 여기서 매도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음. 그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따라 수익률이라는 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맞잖아요. 실력도 올라가요. 실력도.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또 강의를 들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갑자기 여기 꼭대기가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위치가 어떤 위치야? 이런 위치였죠. 되게 좋은 위치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120이 여기 시작점에서 출발점이 발생된 이런 봉인데 얘가 갑자기 갭을 딱 떴단 말이죠. 근데 굳이 여기서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하러 팔어? 나는 여기까지 보겠다. 여기서 매도 치겠다라고 버틸 수 있으면 그거는 뭘 갖고 버텨? 확률 갖고 버티는 거죠. 이제 이러한 확률, 이러한 정배열에 이러한 시작점과 출발점이 돼서 됐는데 얘가 과연 이 고점을 안 뚫겠냐? 이제 그러한 어떠한 기대치, 모든 어떠한 이 주가의 움직임은 뭡니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겠다라는 이거를 이까지 올라가겠다는 기대치를 갖고 매매를 하면 수익도 커지고 더 안전한 마음이 들겠죠. 얘 떨어져봤자 에이 올라가. 근데 100%는 없으니 손절 라인을 꼭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해서 매도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크게 손해를 본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 자체가 똑같으니까 이익이 많으면 그대로 반대로 그죠?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벌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100만 원이 없어져도 이 깡통 계좌가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어떠한 거죠, 그게? 어떠한 그걸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위험 요소를 안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목표가가 여기야. 여기로 잡고 그죠? 고점을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건 어떻게 봐? 이 확률로 이 방향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예, 이게 무방합니다. 제 말은. 예. 어느 정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2차까지 얘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3차까지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가봐야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가는 거고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기준봉 나왔고 야 이거 봐봐 이게 시작점에 출발점 나왔어. 이게 봤죠? 예, 올라가는 이제 방향성 잡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근데 얘가 시발점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한테 소용이 없잖아. 그죠?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올라간 거는 우리 게 아니야. 단 어떤 게 우리 거냐? 이 기준봉의 이 고점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거를 터치하느냐, 이거를 뚫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기까지 가느냐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까지는 여러분들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실력이라는 거죠. 여기를 버텨가지고 뭐 3차, 4차까지 먹는 건 이거는 자기 실력이 아닌 거, 운인 거지 뭐. 이걸 어떻게 하냐고, 당시 얘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어떠한 걸 이게 한번 까보세요. 이렇게 파헤쳐서 어떻게 한번 까보시라고요. 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빨이 세지가 않아서 좀 어렵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지 마요. 너무 방대한 걸 쫓지 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너무 방대한 걸 쫓지 말고 이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으로 매매했을 때 뭘 믿고 매매했지? 기준봉 갖고 매매했으니 이 기준봉에 한한 어떠한 이 기준봉에 한해서 어떠한 고점까지는 먹을 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실적이에요. 이게 실전 매매. 예. 이게 불과 며칠 안에 다 찍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허황되게 나는 이걸 잡으면 기다렸다가 무조건 3차 상승까지 보고 100% 이상까지나 볼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는. 이거는 잘못된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몰라요. 100%가 없는 그 와중에 어떻게 이거까지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봉 LS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종목 정리를 하자면 20일까지는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 요거 두올 갖고 있죠. 그죠? 보령 갖고 있죠? 대봉 갖고 있죠. 그리고 내일 하츠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하츠 기다려보죠. 뭐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어디서? 하츠 어디서? 여기서. 사선 긋고 두 단에서.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게 근데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뭐가 있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봉이 나와서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거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 사선 끌게요. 그러면 제가 매매하고자 하는 게 이 두 라인이잖아요. 그럼 다시 크게.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너무 넓적해지네. 이 종가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좀 10% 나와요. 그죠? 또 두 번째 타점인 종가에서부터 꺼졌네. 종가에서부터 두 번째 타점까지가 몇 프로 나오냐면 한 15%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야지 제가 매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져야지 2차 매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벌써 오늘도 어떻게 됐냐면 오늘도 얘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안 남아. 얘는 오늘도 고가가 13%였고 종가가 4%였어요. 얘는 오늘도 예를 들면 마이너스 9%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벌써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9%예요 벌써. 그 와중에 나는 여기도 아니야. 여기서부터 해. 난 마이너스 10%를 더 봐야 더 밑걸로 얘 반등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겠다. 아니 여기서 9%를 밀었는데 다시 10%를 밀기가 이게 쉬울 것 같을까요? 과연 이게 쉬울까요? 15%까지 밀기가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당체 이 거래대금하고 이 1,500억 들어온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은 이거 뭐야?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겁을 내지 말고 이런 게 있으면 겁을 내지 말라. 그냥 기준대로 들어가서 매매해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면 200% 넘어요. 이걸 무서우면 매매 못 하잖아요. 어떻게 매매합니까? 그죠? 하지만 기준에 맞춰서 매매해라. 그 얘기죠. 다 같은 얘기예요.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데 그래서 막상 이게 재보면 맞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10%에서 15%예요.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돌림은 나와 주겠죠. 돌림. 여기도 9%인데 9%부터 내려와서 돌림 안 날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요 정도만 먹겠다는데 뭐 누가 뭐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다가 뚝 찍을 때 제가 매도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뭐 이걸 주가 조종한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피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되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되돌림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를 다 먹겠다는 게 아니고 나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먹겠다는데 뭐 얼마나 안전합니까? 매매 자체가.
그러니까 일지는 읽기가 참 힘든 매매다. 이 기준봉 매매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읽기 힘든, 읽기가 힘들다. 이런 매매를 하면 읽기가 힘들어야지 정상인 거죠. 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매매하세요. 그래서 손절 나면 어떻습니까? 경험이고 그 안에 뭔가 또 보이겠죠. 이렇게 흘렀네요, 그죠? 많이 흔들었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됐네요. 종가, 예, 정리가.